예,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임정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트럼프 관세 이슈를 소화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약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미 관세 부과 예고에 따른 경계감은 여전했으나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과 주가 선반영 인식이 우세한 가운데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엔터와 로봇 등 관세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업종에 대한 차별화가 진행되었고 트럼프 정책 관련주인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주의 강세도 지속됐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트럼프 관세 정책 여파를 주시하는 가운데 파월의 통화정책 신중론을 재차 확인하면서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상원의회에 출석해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제가 전반적으로 강하다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는데 이에 하락 출발했던 주요 지수는 낙폭을 축소했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상승 전환 마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974억 달러에 인수 제안했으나 샘 올트먼이 이를 거절했다는 소식에 테슬라는 6%대 급락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비롯한 주요국에 대해 철강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하락했고 유럽 증시는 글로벌 관세 전쟁 속에서도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은행주와 명품 관련주가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재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미증시는 파월의 상원의회 발언을 소화했습니다. 오늘 밤 미 CPI 결과와 이어지는 파월 의장의 하원 발언을 앞두고 관망세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국내 증시도 제한적인 등락이 예상됩니다. 한편 메타가 국내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인 퓨리오사 AI 인수를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전해져 관련주에 대한 영향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매크로 관련 자료입니다. 예, 권희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권희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내놓겠다라고 했던 기간이 미국 시간으로 오늘 12일까지입니다. 상호 관세라고 하면 이제 교역 상대국한테 미국한테 매기는 관세율을 똑같이 되갚아주는 방식인데요. 기존에 보편관세 원래 주장을 했었는데 이걸 계속해서 밀어붙이기에는 정치권 내부에서의 반발도 있고 요즘 소비 심리도 조금씩 좀 둔화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 물가 부담도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호관세 카드를 먼저 좀 내놓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호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 보편관세 부과했을 때에 비해서 사실 그 위협성은 좀 덜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교역하는 품목들 중에서 97% 정도가 이미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고요. 평균적인 관세율이 높은 부분은 대부분 농수산물 아니면 식료품 이쪽입니다. 근데 이거는 국내 수출에서의 중요도가 좀 낮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고율의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더라도 국내 경제가 받는 타격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목표했던 것처럼 미국에 매겨진 관세율이 충분히 좀 낮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때는 미국이 결국에는 더 큰 협상력을 위해서 추가적인 관세 위협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이런 말씀드렸던 것 같은 눈에는 눈이 이에는 이 같은 상호관세에 그치지 않고 교역 상대국이 더 타격을 받을 만한 품목들에 대해서 관세 위협이 좀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가장 크게 좀 무역 적자를 냈던 항목들을 살펴보면요. 그림 4번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25% 관세 인상이 발표된 철강 이외에도 뭐 자동차라든지 기계, 반도체, 가전, 그리고 플라스틱 이런 업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추가적인 관세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관련한 소식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분기 실적 리뷰 자료고요. 예, 정동익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계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0% 상향 조정하고요. 투자 의견은 기존의 매수를 유지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4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매출액은 4.8조 원, 영업이익 8,92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는데 천무 다연장 로켓과 K9 자주포의 폴란드 납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환율이 크게 상승한 것도 4분기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회사는 외환 관련 해치 거래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출 비중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항공우주 56%, 지상방산 55%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편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에너지 등 계열사들이 보유 중인 하나오션 주식 1.3조 원어치를 매수할 예정이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매수가 완료되면 하나오션 지분율은 기존 23%에서 30%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지분법으로 반영해오던 하나오션의 실적이 올해부터는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는데요. 하나오션의 실적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연결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추정치 기준으로 매출액에서 46%, 영업이익의 21%에 이르게 됩니다. 올해도 수출 관련된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17년에 K9 백문을 도입했던 인디아가 올해 추가로 백문을 계약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승인을 했고요. 베트남도 K9 자주포 도입을 위한 계획을 상반기 중 확정할 것이라는 보도들이 나온 상황입니다. 어제 호실적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에코프로비엠 자료입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ITS 이창민입니다. 에코프로비엠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 기존 20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15%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상승 여력 40.8% 수준이고요.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사실 소폭 상회했는데 어차피 영업 적자였기 때문에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SP는 전분기 대비 6% 감소했고 출하량도 5% 하락했습니다. 3분기 대비 EV량이랑 전동공구량은 소폭 반등을 했는데 계속 좋았던 ESS량 판매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한 이유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129억 원이 환입되었기 때문인데 환율 상승으로 인한 영향입니다. 1분기에도 영업적자 27억 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출하량이 20% 증가하겠지만 이제 ASP는 리튬 가격 레깅 반영으로 인해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여전히 고정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적자를 탈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2025년 영업이익 516억 원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1.7% 수준인데요. SK 온양은 기저가 워낙 낮기 때문에 NCM 출하량이 24년보다는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또 미국 중심으로 AI양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이에 따른 ESS양 NCA 매출 고성장세 지속 전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CJ 대한통운과 페노션 4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CJ 대한통운 4분기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4.3% 상향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를 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CL 부분의 수익성이 개선되어서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CL 부분의 성장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회사 쪽에서 보였고요. 그리고 이커머스 택배 쪽의 물량이 다시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CL 사업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기업 물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택배가 이제 개인 물류라면 CL은 기업 물류인데 기업 물류 쪽에서의 수익성이 계속 쭉 꾸준하게 좋아졌는데 지금 이 높아진 수익성이 4분기에도 계속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 몇 개 분기 동안 CL 쪽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관련된 영업이익도 같이 늘어났었는데 25년에는 이 부분이 더 빠르게 성장할 거다라고 회사가 밝히고 있어서 CL 사업에서 이익 증가가 좀 더 가시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이제 저희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커머스 수송량이 13% 정도 증가를 했는데 5개 분기 만에 두 자릿수 성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일 택배 뭐 이런 그 새로운 종류의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물량은 작아도 이 물량 성장에 따른 이익 탄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이익 전망치 상행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목표 주가 조정하고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합니다. 이어서 페노션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노션은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는 6.1% 하향 조정합니다. 최근에 BDI가 좀 저희 예상보다 낮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 반영을 해서 25년 이익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4분기 이익을 좀 살펴보면 사실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은 벌크선 사업이지만 이번에 이익 전망치가 저희의 기대치를 17.6%나 하회를 했던 부분은 비주력인 컨테이너 쪽에서 발생을 했고요. 컨테이너 쪽에서의 시장의 시황에서 나타나는 강세 대비해서 페노션의 실적 시황 강세가 그렇게
좀 약하게 상대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실적의 차이가 나타났고 본업에서는 물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82억 적은 벌크선 영업이익이 나왔지만 이 부분은 예상에서 크게 많이 벗어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1분기 현재 BDI 시황이 4분기보다도 더 많이 안 좋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2025년 실적에 반영해서 페노션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소폭 하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GS 4분기 리뷰 자료입니다. 전우재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유학 담당 전우재입니다. GS 발표 드리겠습니다. GS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56,000원 유지를 하고요. 4분기 정유 시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바이를 유지합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와 함께 올해 배당을 발표했는데 2,500원에서 2,7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발표일 기준 시가 배당률은 7%이고요. 배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 2004년 이후에 꾸준히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14년도 유가 폭락기를 제외하면 계속 배당을 올려왔습니다. 참고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30명의 허씨일가가 1~2%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배당을 꾸준히 올려줘야지 그들의 이제 품위 유지 같은 이제 연봉 같은 느낌으로 10억씩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낮추기라는 정말 쉽지 않은 이런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700원의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배당 총액이 2,500억이 이제 필요한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과 임대 수익만 해도 1,700억이 나오기 때문에 자회사 배당금 수익이 감소하더라도 충분히 이 배당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배당주로서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500억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유가와 S&P가 하락하며 시추와 발전 부분에서 실적이 좀 감소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다시 1분기에는 반등하며 1분기 영업이익은 다시 크게 회복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올해 영업이익과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은 이제 유가 감소에 따라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순이익은 크게 회복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작년도에 이제 환율이 급하게 상승을 하면서 칼텍스에서 환차손이 3천억 가량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올해에 절반 가량은 지분율 절반 가량은 이제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작년에 발생했던 리테일 자회사의 그 일회성 비용들이 정상화되면서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CJ 제일제당 4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유은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식료 담당 류은혜입니다. CJ 제일제당 4분기 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CJ 제일제당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33만 원을 유지합니다. 내수 소비 심리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아쉽지만 유럽과 호주 등 해외 식품의 확장 스토리가 유효하고 라이신 경쟁 환경이 우호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의 12개월 포워드 기준 PE는 9배, 상승 여력은 32%입니다. CJ 제일제당의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27% 성장했는데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에 부합한 수치입니다. 국내 식품 매출을 1% 감소했는데 오프라인 부진 영향에도 쿠팡 직거래 매출이 높았고 설 선물 세트를 조기 출하하면서 부합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식품 매출은 7% 증가하면서 제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요. 사실 미주에서 작년 12월 토네이도로 디저트 생산이 줄어들었음에도 주요 품목인 피자와 만두의 판매량이 견조했고 그리고 일본에서의 실적이 성장 전환했습니다. 바이오 사업은 유럽에서 중국산 라이신 물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했고 고수익 제품 경쟁이 심화되면서 영업이익 3% 성장에 그쳤습니다. 올해 CJ 제일제당의 주요 투자 포인트는 메인스트림 입점과 신제품 확대를 통한 해외 확장입니다. 작년 4분기 호주와 네덜란드 주요 메인스트림 입점에 이어 올해 1분기 호주 IGA 등 대형 메인스트림 입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관전한 포인트로는 신제품의 성과인데요. 국내에서 히트를 친 소바바 치킨 그리고 기대감이 큰 냉동김밥과 아시아 누들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경쟁 우위가 확보된 라이신 사업의 호조도 상반기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한점 KPS 4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정혜정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전 KPS 4분기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 KPS에 대한 목표 주가를 53,000원으로 기존 대비
18%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국내 신규 원전과 SMR 건설 계획과 해외 원전 설비 개선 사업 등 신규 프로젝트를 반영을 해서 장기 평균 매출액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이 주원인입니다. 한전 KPS의 4분기 영업이익은 40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하락했고 시장 컨센서스도 28% 하회하는 좀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 매출 부문별로 보시면은 원자력 정비 부문은 신규 원전 가동과 계획 예방 정비 대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지만 나머지 부문에서의 부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화력 부문의 경우 정비 대수 감소로 인해서 매출액이 축소되었고 대외와 해외 매출 또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완료된 이후에 후속 수주에 공백이 발생하면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한편 주요 비용 항목인 노무비에서 좀 증가 요인이 있었습니다. 경영 평가 등급 상승으로 인한 성과급 지급과 임금 상승이 반영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했고 이에 따라서 고정비 레버리지의 역효과가 나타나면서 영업이익률이 축소가 불가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 KPS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하는 것은 국내외 한국형 원전 규모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원전 정비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전 KPS는 지난해 말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설비 개선 프로젝트 약 1.2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고요. 많은 국가들이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및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해외 원전 정비 일감의 확대는 그간 우려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석탄화력 발전소 축소에 따른 정비 매출 감소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풍산과 나스미디어 실적 재료고요. 최용현 연구원입니다. 네, 풍산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 67,000원으로 13% 하향 조정합니다. ROE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고요. 풍산은 주주 환원율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이 낮은 방산 내수 비중이 2025년엔 좀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신동 수요도 좀 약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2025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13.5% 하향 조정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은 부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155mm 캐펙스 증설 효과인데 이거는 이제 하반기부터 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자회사에서 일회성 영업 손실 발생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가이던스 자체가 굉장히 낮은데 저희는 이 가이던스도 조금 공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회사에서 제시한 구리 평균 가격이 9,800달러인데 이는 조금 공격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나스미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미디어는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대손이 발생을 하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회사 자체가 이제 미디어 랩사라는 회사인데 지금 광고 밸류 체인 대비해서도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결국 협상력이 굉장히 낮다는 점입니다. 광고 대행사들이 파산을 하거나 했을 때 결국 나스미디어가 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는 광고 시장이 지금 불확실한 게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기회를 봤을 때는 결국 OTT 광고에서 지금 디지털 부분을 확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TV인가 넷플릭스가 하고 있는데 어제 기사에서는 쿠팡도 지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열려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는 2025년에는 충분히 두 자릿수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WSI 자료입니다. 김현겸 연구원입니다. 네, WS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업은 척추질환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수입해서 유통하는 회사였는데요. 작년에 순환계 대사성 질환 분야의 강점을 가진 인트로바이오파마를 인수를 했고요. 또 자회사 메디못은 두산 로보틱스와 파트너십 MOU를 체결해서 의료용 AI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메디봇에 진행하고 있는 의료용 AI 로봇 사업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현재 산부인과 복강경 수술의 약물 주입용 어시스트 로봇인 유로봇이 식약처 제품 허가 인증 진행 중이고요. 연내 출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회사 바이오파마, 작년에 인수한 인트로바이오파마가 항전간제 그리고 대장 내시경용 전처치제, 고혈압, 고지혈증
등 제네릭 3종 의약품을 출시를 합니다. 기존 WSI 영업망을 통해서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천안 신공장 착공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캐파 대비 약 3배 규모로 확대할 신공장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착공이 본격화됩니다. 세 번째로는 고성장하는 심혈관 중재시술 시장에 진출을 하는데요. 글로벌 심혈관 의료기업인 키말의 카테터 제품을 출시를 시작으로 선건테커의 구조심장, 대동맥 스텐트, 러프의 카테터 및 심혈관 초음파 파쇄석기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3호 전환사채 2, 3회차 총 183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